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운명의 날 11시에 탄핵이 선고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관들은 저는 7시부터 주심 정형식부터 출근해서 9시 반에 마지막 아마 평의를 하면서 다듬으면서 11시에 선고할 걸로 봅니다. 생중계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만장일치일 때는 쭉 설명을 하고 그러고 결론 가서 인용 기각 이렇게 하는 게 그 원칙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의견이 대립돼 가지고 이제 그 반대 의견이나 이런 데 그 별개 소수 의견이 많을 때는 원래는 이제 그 한덕수 총리 이번에 봤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그 기각을 한다. 그래갖고 이제 뭐 기각 의견 5명, 각하 의견 2명, 또 인용 의견 전개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그 헌법 주석서에는 만장일치일 때는 그 주문을 끝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의견이 대립할 때는 주문부터 딱 선고한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재하죠. 분단위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11시 2분 뭐 이게 몇 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그 통수권자가 바뀌니까 국가 원수가 한덕수에서 윤석열에게 복귀하니까 시간을 이게 딱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약간 노무현 때 보면요. 노무현 때는 이게 그 소수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게 그 주문을 제일 마지막에 그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노무현 때는 또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때는 소수 의견을 안 밝히기로 기재를 안 하고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자. 다수 의견만 밝히자. 이랬기 때문에 그 끝에 선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지금은요 의견 대립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항상 그 결론부터 먼저 선고하는 게 관행은 맞아요. 또 이게 그 주석서 원래 맞아요. 해석에도. 다만 이제 그럼 우리가 생중계를 보다가 문영배가 주문을 선고 안 하고 계속 설명을 하네? 이러면 이게 또 엄청나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만장일치라는 거는 인용이니까. 만장일치로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처음에 주문이 놓으면야, 뭐 이게 우리가 무조건 이긴 거지만, 처음에 주문 안 놓으면, 그러면 이게 그 불안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그게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된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재판관들이 오늘 평의도 그러면 이게 주문을 언제 선고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평인데 예를 들어 이제 생중계하는데 처음부터 결론을 말하면 뒤에 말을 누가 듣겠느냐고 그냥 막 이제 광장이고 난리 나고 국민들도 TV 앞에 딱 결론부터 말해버리면 김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꼭 앞에 뭐 선고하라는 게 법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뒤에 선고하지 않을까. 만장일치 여하를 떠나서 그게 원래는 맞죠. 끝에 딱 주문을 선고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먼저 이제 소개하고 물론 이제 대충 앞에 보면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보면 정리해 보면 이제 원래는 만장일치일 때는 끝에 하는 건 그건 분명하고요. 만장일치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일 때는 주무부터 선고하는 게 원칙인데 노무현 때는 또 제일 끝에 주문을 했다. 근데 그때는 또 소수 의견을 소개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한덕수 걸 보면 그게 맞는 거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는 주문부터 선고한 게 맞는데 근데 오늘도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다. 왜?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누가 귀담아 이유를 듣겠냐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난리 나는 거죠. 따라서 얼마든지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보는데 있더라도 주문을 늦게 해도 위법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어제 녹화하고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KBS 라디오 방송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11시부터 또 YTN 방송이 있고 쭉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아침에 그 방송하러 가면서 여의도에 또 많은 전화를 돌려받고요. 어젯밤에도 저한테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뭐 저는 항상 이 탄핵 처음부터요. 어제까지, 지금까지 전부 4대4 기각. 이거를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지금도 제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예측이죠. 항상 제가 근데 팩트하고 제 주관적 예측은 구별해야 된다. 팩트는 제가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관적 예측은 주관적 예측이다. 말씀 구별해서 드리는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 제가 모든 취재나 종합 판단 결과 저는 기각이 확실하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틀려서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저는 그거는 제가 감수할 부분이고 왜? 한 번도 저는 제 자신을 속이거나 시청자님들을 속인 적이 없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용될 것 같은데 뭐 영업하려고 4대4 기각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제 자신을 속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청자님들도 속인 적이 없어요. 저는 일관되게 4대4 기각을 했고요.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들은 요거는 제 예측이고 팩트는 뭐가 있느냐? 그거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하면요. 우리 역대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많잖아요. 역대 헌법재판관들이 많았죠. 그 중에 우리 법조계에서 가장 중립적인 중도였다고 평가받는 재판관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고 역대 재판관 중에 가장 중도다. 이렇게 평가받는 훌륭한 재판관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화도 안 받아 기자들 전화 안 받습니다. 왜? 헌재 재판관들을 전직 재판관이 최근까지 있은 분들은 다 연구관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최근까지 있은 분들은 헌법재판 연구관들에게 다 데리고 있었다면 자기가 분신같이 따라서 내부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수많은 기자들이 전화 와도 안 받는 분이에요. 안 받는 분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런 분들도 꼭 전화를 안 받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직 헌법재판관 분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헌법 연구관한테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기각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어제 밤 10시에부터 전직 헌법재판관인데 저도 진짜 존경하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데려있었던 헌법연구관들한테 전화해봤더니 기각 분위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이거는 팩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오늘 아침에 KBS 끝나고 이리 서초동 놓고 오면서 우리 보수 메이저 언론 중에 대표, 보수의 가장 메이저 언론 중에 하나 대표한데 형님 어떻게 봅니까? 진짜 모른대. 어느 언론사도 기각 인용 유력 이렇게 쓴 신문사는 없습니다. 한겨레나 경향 봐도 인터넷 가봐도 뭐 광장이 어쩌고 저쩌고 노고 이런 노지 어느 의견에 유력 이렇게 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이저 언론의 대표도 자기도 정확하게 단정 못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집요하게 물어봤죠. 근데 형님 객관적으로 모르는데 형님 개인적인 느낌은 어떻습니까? 자기 감이라는 게 있잖아. 평생 기자하고 메이저 언론의 대표면 평생 감이라는 게 있잖아. 형님 느낌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여러 번 보면 기가 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늘 들은 거는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이 그것도 책임자급에 있는 물론 이게 뭐 요즘 정보기관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다 이게 국내 정치는 개입 안 하죠. 안 해도 이게 일반인보다는 많은 걸 알더라고요. 일반인보다는. 따라서 우리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급 분한테도 한번 전화해 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면서 기각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제가 취재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틀 전에 김영두가 호남이니까 우리 고등법원장 존경받는 그분들이 호남이거든요.
김영도하고 평생 잘 아는 분이 저한테 김영도가 돌아섰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랬더니 김영도는 참 이게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인데 어차피 5대3이 교착성 5대3은 이게 엄청난 혼란이 온다. 어차피 인용도 안 될 거. 5대3이면 기각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제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 그래서 난 이게 국가 혼란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는 4대4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된다. 그거고, 그 다음에 그 고등법원장님의 생각은, 그러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완전히 무시는 못하죠,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게 양쪽 다 김영도한테 소장, 양쪽 다 제안했을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기각될 거, 누가 임명권자입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어차피 이점이 될 수도 없고, 물론 이게 국회 통과는 남아있지만, 그러게 호남 사람을 배제한다, 가장 중도에 있던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데 치장 김영도 재판관의 문제, 이런 게 팩트입니다. 제가 치장 거는 팩트고, 이런 모든 걸 종합했을 때 4대4라는 거는 제 주관적 예측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일관되게 했는데 요즘 갑자기 4대4설이 우리 우파 쪽에서는 4대4설이 압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알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주장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갑자기 많이 돈 찌라시는, 어제 많이 돌은 정보질 아주 구체적으로 재판관별로 여러 이제 발언까지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돌은 게 법조 출입 기자단 현재 내부 분위기 정리, 이런 게 어제 확 돌았어. 이거는 제가 팩트라고는 단정 못 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구체적이니까 팩트라고는 안 합니다. 너무 구체적이니까 뭐랬냐면 법조 출입 기자단이 현재 내부 분위기를 기자들끼리, 출입 기자들끼리 저끼리 이제 정리한 거죠. 그것도 참고는 크게 된다 봅니다. 단정은 못해도. 거기에 보면 이제 정영식이 주도, 김영도가 기울며 오히려 역으로 5대3으로 각하다. 오히려 이쪽이 인용이 5가 아니고요. 반대쪽으로 5대3으로 각하다. 왜냐하면 정영식은 처음부터 헌재는 정치판이 아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돼 있고, 정영식은. 그 다음에 주변 재판관들 회의 중에 헌재가 정치에 휘말리면 끝장난다 발언, 내부 공감 얻었고, 김복형은 이미 정계선과 대립각 했고, 조한창은 의외로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절차 위반 논리로 각하 입장 고착. 그리고 김영도 설득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조한창이가. 이렇게 돼 있고, 정정미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정정미는 흔들렸지만 결국 각하다. 초반엔 인용파 회의에도 참석했지만 이 사안이 사회 혼란 너무 크다. 이런 말을 하면서 노선을 이게 정정미가 변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영도가 결국 캐스팅 못했는데, 최근에 헌재는 법만 본다 발언하면서 지난 금요일 판사 출신 라인과 저녁 자리 이후 확실히 기운 분위기다. 이런 게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인용파 세선 끝까지 버티고요. 인용파 세선,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끝까지 버틴다. 이런 게 출입기자단 정리한 게 어제 갑자기 싹 다 돌았는데, 이걸 제가 이제 이런 게 돌은 거는 맞아요. 기자단에도. 다만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기자 한 명이 자기 한 3명 정도 재판관을 잘 아는가 봐. 통화를 해봤더니 봤더래. 그래서 아마 정리한 거니까 이게 단정은 못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쭉 본 거하고 비슷하고요. 특히 제가 유시해 보는 게 민주당의 이재명의 발언, 박찬대, 정청래까지 그 발언과 표정, 발언을 많이 보는데, 계속 어제도 이재명이가 10,000명까지 학살하려고 했다고 괴담을 막 퍼뜨리고, 계속 유혈 사태 언급하고 성복을 이야기 안 하고요. 성복은 윤석열만 해야 된다. 이래 떠들고, 지금 정청래는 입을 닫고 있는데, 아마 정청래가 모를 수도 있고, 정책 잘 모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친구한테. 아니면 알면서도 기각될 것 같으니까 벌써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돌아가는 걸 보면 탄핵 인용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요. 제가 예측이 틀린 거는 이걸 맞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긴 하죠. 맞추는 게 이상하죠. 이거는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정확하게 아무리 법조인도 노력해도 못 맞추고, 다만 그래서 제가 예측과 팩트를 나누어서 제가 요런 취재를 했고, 요런 게 있고, 요거는 팩트인데, 그걸 종합해 볼 때 예측은 4대3이다.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서 제가 이게 그 책임을 나중에 뭐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게 뭐 제 예측이 틀리더라도 전 당당하게 그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뭐 책임 안 질 수가 없죠. 그런 게 구독자님들이 판단할 겁니다. 저 서정훈이가 사기치냐 안 치냐 또 이게 다 판단할 거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많은 노력,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취재도 해보고 많이 만나보고 통화도 해보고 한 걸 제가 종합 판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저는 어떤 후회나 꺼리낌도 없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아마 이제 그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습니다. 저는 11시에 아마게 대통령이 다시 컴백할 걸로 확신하고 있고요. 우리가 차분하고 담담하게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차분하고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이재명은 꼭 미쳐 날뛰는 넘쳐나게 말도 안 되는 괴담 가짜뉴스를 계속 혹시 모르게 퍼뜨리면서 불복을 선동하고 있는 이런 게 그 대조적인 모습만 봐도 저는 오히려 이게 탄핵 기각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문영배는 상당히 그 표정을 못 속이는 거 봐요. 실제 제가 이것도 팩트인데 문영배의 그 대학고등학교 후배 검사가 술 한잔 먹고 그 문영배한테 전화했더니 몇십 분 동안 이게 전화를 하더라. 아마 이게 어려운 사정을 토로를 했겠죠. 결과를 누설했다는 게 아니고 토로했다는 말은 그 헌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게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거는 그 팩트로 또 취재가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영배가 그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서 마흔의 길을 임명해달라고 온갖 소식을 보냈고 버텼는데 근데 정영식 주심이나 김복형 이런 분들이 문영배를 가서 빨리 선고하자.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또 보도된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저는 만장일치 인용보다 오히려 4대4 이상 5대3까지 4대4 이상 기각이 또는 각하가 유력하다. 하여튼 뭐 기각이든 각하든 5대3이든 뭐 4대4든 역으로 5대3이든 무조건 인용만 안 되면 우리는 100%인 거 아닙니까? 인용만 되면 이렇게 확실하다. 모든 정황과 그 다음에 제가 취재한 종합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